어떨까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만 3살에 우리나라 나이로 4살에 아버지가 복경하면서 옥사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때 시대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멋쟁이셨어요. 그래서 아이보리 새끼 한복을 입으시고 보타를 매실 그런 독특한 모습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는 모습은 저희 아버지가 북경으로 이송되실 때 저희 어머니는 17분이라는 그 옥사를 뒷바라지 하시느라 경황이 없으셔서 아버지가 그 이송되실 때 그냥 뭐 면회를 가신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저희 집 가깝게 사시는 저희 집안 할아버지 댁에다 저를 맡기고 오셨대요. 그날도 예 없이 그런 날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문집도 개인적으로 문집도 갖고 계시는 분이었고 또 동아일보 출입기자도 하신 분이어서 세계 정세에 좀 밝았다가 할까요? 그때가 일본이 막 빠진다 그런 걸 좀 아셨나 봐요. 이번에 육사 가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를 아버지는 마지막이라도 한번 만나게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그 할아버지가 지금은 우리가 뭐 북경을 가는 비행기 항로로 가능하잖아요. 그때는 기차로 활용했기 때문에 여러 날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저는 청량리역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동대문 경찰서에서 아버지를 맞이하고 오셨는데 그때 그 아버지 모습이 호송줄에 꽁꽁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밀접으로 된 옷을 쓰고 계셨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어린아이에게는 보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제가 그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가셨으면서 어머니가 저를 안고 계시니까 가깝게 오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다녀오마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저는 그 기억은 놀라서 그런지 기억이 나지 않고 저희 어머니가 78세까지 늘 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뭐 옛날 이야기처럼 또 자전거처럼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어릴 때는 그냥 어머니가 들려주신 대로 듣죠. 근데 제가 사실 중학교 때쯤 갔을 때는 어머니가 늘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듣기 싫어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마다치 않고 튼튼히 들려주셨어요. 요즘은 저는 어머니께 굉장히 감사한 것이 제가 듣기 싫어한다고 들려주시지 않았으면 여러 군데를 오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고민이 되시지만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어머니는 늘 아버지 성품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원체 강직하신 분이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늘 이야기를 해주셔도 제가 뭐 건둥건둥 듣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너희 아버지의 대적은 굉장히 강직하시지만 조카들이나 동생들은 굉장히 자상스러운 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정확한 습관을 가지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문인들이 조금 약절을 즐겨하시는 편이잖아요. 늦게 들어오셔도 저희 아버지고 누구한테 내 일을 남에게 부탁하는 게 없으시대요. 그 손수 그 상의는 벗어서 먼지를 깨끗하게 들어서 바르게거든 물을 약간 한번 뿌려서 거듭내시대요. 그리고 상의는 먼지를 깨끗하게 털어서 손에다 물을 묻혀서 한번 스쳐서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깔고 열을 깔고 주무시면 새우까지 된다. 이렇게 하셔서 저는 정말 그럴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세탁소가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시대 때는 화신백화점에 하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고관대작이나 뭐 아주 갑부게나 그런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라서 저희 아버지는 멋쟁이시니까 이제 손수 그렇게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시면 저희 아버지가 태계 선생님이 화린 신방을 함으로 아침에 이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세수를 해도 그냥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꼭 물을 떠서 이렇게 우로 이렇게 혀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약간 우스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셨거든요. 그런 분이었고 또 자연을 보면 굉장히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고 제가 태어난 곳이 명륜동인데
그곳에 제가 이제 주소를 따라가지고 매년 찾아가 보거든요. 창경은 돌담이 있는 데라서 그 창경원에 유명한 게 벚꽃이잖아요. 봄이 되면 그 벚꽃이 저희 대청마루를 활짝 열면은 그 벚꽃이 바람에 휘날려서 저희 대청마루에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한 폭의 동양을 보는 것 같다고 탄성을 지르시고 가주신 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너희 집에 그 삼촌들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런지 항상 몰려다니기를 좋아했고 형제들을 간에 우애도 뛰어나서 그 경북 일대에서는 육사의 형들이 있는 곳은 반드시 동생들이 있고 동생들이 있는 곳은 반드시 형들이 있다 그런 일화가 남을 정도였고 그래서 저희 집 당호가 유부당이라는 당호를 뽑게 됐는데 춘향에 계시는 우리 그때 할아버지들하고 교분이 많으신 집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어주셨다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애가 좋은 것은 제 눈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저는 외가 쪽으로 와가지고 한 1년 있었거든요. 5살일 때 저희가 이제 대구로 오게 됐는데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려면 대구는 가야 된다 해서 대구로 나오게 됐거든요. 그때 저희 삼촌들이 항상 한 달에 3번, 4번 삼형제분이 오셔요. 오시면은 저희 집에 전부 다 사람들이 다 구경 오세요. 저희 삼촌들이 굉장히 멋지계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베레모에다가 도록지 모자에다가 뭐 승마복 같은 것도 입으시고 그래서 전부 다 제 친구들도 다 와서 구경하고 갈 정도로 그리고 또 청년들은 또 저희 삼촌들에게 좋은 말씀을 듣겠다고 사가 손님이나 뭐 다 모여들어서 밤새워 이야기로 지새우던 그런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삼촌들이 오시면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만 보면 그렇게 볼을 비비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1년만 더 사셨으면 같은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으로 그러셔서 어린아이에게는 뭐 수염 까다로운 수염을 볼을 비비는 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엽서로 오거든요. 그 이제 엽서에 형수님 뭐 저희들이 며칠 날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 한글을 완전 겹치지 못해가 못 보더라도 오시는 날짜는 기억을 해서 제가 달력에다 큰 동그라미를 쳐놨다가 그 삼촌들이 오시기 전날 몰래 외갓집으로 숨어들고 나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시면 저희 어머니께 술, 담배를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뭐 어른이 돼 계시니까 술 그런 건 잘 안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삼촌들 하시는 이야기 우리는 형수가 아니고 누님이야 막 이렇게 하시면서 술, 담배를 가르쳐서 우리 삼촌들이 꽤 술이 세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술봇이 될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가양주를 굉장히 잘 담그시고 소주까지 내리실 줄 아는 분이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공중요리를 좀 하셨어요. 이제 넷째 삼촌이 왕실 혼인을 했기 때문에 덕효웅제 육촌 동생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옹상훈이 저희 삼촌 집에 해화동이 저희 집은 명리동에 가깝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뭐 큰일이 있으면 가서 하고 그래서 이제 공중요리를 잘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도 나중에는 이제 술을 안 드신다 그러다가 삼촌들이 오신다 하면 아주 맑은 술을 내려놓을 정도로 그렇게 형수와 시동생 간의 우애가 아주 깊었다는 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삼촌들이 어머니가 외로움을 달래주시려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인데 어릴 때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술도 싫어하는데 왜 술을 권하실까 담배도 안 피우시려고 했는데 왜 하필 담배를 피우게 하실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삼촌들이 고맙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또 사정이 또 유교도 터지고 그래서 같이 오래 못 살 그런 운명이 닿았기 때문에 고맙다 말씀을 한 번도 드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을 하겠고요. 또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 관계가 시어머니와 고부 관계가 굉장히 유대가 깊었어요. 서울에 제가 대구에서 학교를 마치고 64년도 결혼을 해서 남편의 직장을 따라 서울살이를 시작했는데 어머니도 같이 제가 모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가 4월이에요. 그러면은
꼭 저희 어머니 2달 전에 내려갔어요. 그럼 왜 그렇게 빨리 가시냐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는 봄 제사라서 평소에 즐기시던 음식을 구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렇게 가시는 저희들은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가잖아요. 가보면 뭐 제사도 뭐 여러분들 가정에 요새 가정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꼭 그 제사 밑에다가 적은 소안에다 할아버지가 즐겨하시는 음식 꼭 한 가지씩 해놓고 저희 어머니 제가 알기로는 평생을 그렇게 설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엄마는 그 친정 부모가 아닌데 그렇게 눈물이 나느냐고 전 제 기준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예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약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 어려운 세월을 어떻게 지탱해낼 수 있었겠느냐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어.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가 친정 부모보다 나았으면 나지 나쁘지가 않다고 그런 얘기를 나에게는 스승이다. 그리고 따라갈 수 없지만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저희 외가는 조금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해도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그 건강도 갖고 있었고 그 백화점 코너도 한두 개 갖고 있을 정도였어요. 가수원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좀 괜찮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또 딸들은 공부를 안 시켰어요. 아들만 다 근데 제가 우리 외가에 12남매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 맏딸이에요. 근데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딸들은 공부를 시키면 팔자가 드세졌다는 뭐 속설 때문에 옛날에 가르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결혼할 때 한글 겨우 고치를 읽을 정도 하고 왔는데 저희 할머니가 사서상경이 동하신 분이라서 할머니에게 다 배웠어요. 지금도 저희 집 책이 이렇게 8권인가 9권인가 있는데 한 페이지는 할머니 주옥 같은 것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옆에는 저희 어머니 선뜻 습자가 한 것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라서 남녀들에게는 뭐 가르칠 필요가 없어서 안 가르쳤는 건데도 꼭 옛날에는 활자본이 없었잖아요. 필수를 우리 어머니께 가르치면 그 남녀들에게도 주려면 꼭 필수를 해가 주셔야 되는데 남녀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문자로 그렇게 남겨놓으셔서 성품에 따라서 덕담을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며느리마다. 그럴 정도로 좀 공평하신 분이고 할머니가 또 가사를 잘 쓰셔서 지금도 가사를 잘 쓰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의사의 어머니도 월축했다. 아마 어릴 때부터 한시를 즐겨해서 그러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옛날에 배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글을 못 쓰는 문명자가 많았잖아요. 그 할머니 있는데 아마 편지도 좀 돼서 집에 보내려고 친정이 보내는 거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게 돌아가신 후에 한지를 예쁘게 적어서 거기다가 편지 쓰는 책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제 부에게 보내고 뭐 사돈에게 보내고 이런 글 쓰는 법을 가르쳐 놓고 해놓고 가셨거든요. 그럴 정도로 좀 남에게 배려할 줄 아시는 분이었고 글을 외가에서 많이 살아셨는데 3살 때 가르쳐를 보니까 뭐 한 가지를 가르치면 뭐 30개 달고 이런 너무 천재에 가깝다 가르치지 말라 그러셨대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외삼촌들은 아니 계시고 외오촌이 계셨대요. 그래서 서당에 가서 글 읽고 들어와서 복습하는 소리 듣고 저희 할머니가 다 풍동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나중에는 뭐 신문 사슬도 읽으실 정도가 되고 할머니께 드렸어요. 그런 분이었고 또 교육적으로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이었다. 뭐 그럴 수 있죠. 저희 아들들을 낳아주고 너희들은 한 자리에 있어 술과 담배를 함께 통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야만 대화의 문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저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것은 또 아버지 친구분들을 많이 들었는데 석초 선생님은 불단에서 가장 가까우신 분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화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오셨어요. 오시더니 제가 서먹서먹해 하니까 너는 나에게 아저씨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너희 아버지는 장안의 신사였고 멋쟁이였다. 또 자존심이 대쪽 같은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너희 아버지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저씨라고 불러라게 굉장히 마음을 소통하게끔 아저씨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신 걸 알았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석조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냥 독립운동 한다 그러지 않고 이번에는 한 포럼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시고, 안 그러면 이번에는 아마 가면 꽤 오래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속으로는 독립운동을 하고 다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도 물어보지를 않으셨다. 왜 안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 아버지보다 나약해서 만약에 내가 군경 순사한테 붙들리면은 내가 토설, 너희 아버지 된 줄을 그렇게 강직하지 못해 토설 하면은 많은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석조 선생님께 눈발기를 굉장히 즐겨하셨대요, 두 분이. 내가 이번에 가을에 그랬는 헤어졌는데 이번에 갔다 오면은 우리가 홍릉에 있는 눈을 함께 밝힐세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아직까지 약속을 못 지켰다고 쓰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같이 하신 이정희 선생님은 제가 초등학교 처음 배웠는데 5학년 때 배웠는데 너희 아버지는 무기를 아주 잘 다뤘다. 특히 권총을 잘 다루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을 타고 달릴 때도 백발백중 왼종하는 명사수리였으면 변장술이 아주 능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저는 독립운동하면 뭐 총 쏘는 거는 좀 상식으로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해도 왜 변장술이 필요했을까, 그러면 독립운동하는데도 변장술이 필요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손녀가 있어서 독립투사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니 그게 너무나 정량하게 그렇게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어디서 배웠냐? 할머니도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야기해줬냐? 그렇게 할머니 인터넷에 가면 다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두운 세계에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 사람 모르고 자랐잖아요. 그 대신에 요즘은 제가 많은 분들이 오시면 제가 처음 왔을 때 2007년도 3월 1일부로 왔는데 그때는 13,000명이 왔더라고요. 1년에. 지금은 4만 명이 훨씬 넘었고요. 원래는 아마 연말에는 5만 명이 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 오셔서 제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70이 넘었어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오죽 물려주신 게 이름 석자와 그 산통인데 사실 제 위에 오빠도 있었고 언니도 있었어요. 근데 언니는 3개월 만에 홍역으로 잃었고 오빠는 3살 때 홍역으로 잃었대요. 아마 그때는 의술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을 많이 걱정하시겠죠. 자녀가 없다 해서. 그랬는데 제가 태어난다니까 저희 삼촌들이 우리 둘째 이제 경사가 났다 해서 아기만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가 이름을 짓자 막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왜 너희들이 짓냐 내가 지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100일 날까지 이름을 주시지 않아서 내 셋째 삼촌이 저를 명륜동 서울 명륜동에서 태어났다 해서 경륜이라고 막 부르고 숙기라고도 부르고 이러셨대요. 근데 이제 100일 날 아침에 드디어 아이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시면서 이름을 주시기를 좀 축복의 이름을 주셔야 되는데 기름질 녹다에 아니빗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기름지지 않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의미를 부여하시기를 욕심 없이 남에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간디 같은 여인이 되라 해서 주셨대요. 저는 뭐 그런 분을 도저히 닮을 수 없죠. 며칠 전에 조선일보 쪽 조은현 칼럼이 오셔가지고 제 이름을 이렇게 들어보시더니 육사는 딸 하나 있는데 너무나 이름을 큰 걸 줘가지고 고생 많이 했다고. 제가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중학교 때 이 이름을 갖고 있으면 아프든지 뭐 재물이 나가든지 둘 중에 한다 그랬는데 이름을 바꾸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것뿐인데 제가 이기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여러 사람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이 나이에 이 정도 되면 이긴 게 아닌가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